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2년 1월 3일 오후 4시경쯤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그동안에 대전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매일은 아니고 이제 가끔 유튜브 방송을 해왔었는데, 지난번 방송에서 예고드렸던 대로 지금 대통령 선거가 불과 60여일 남은 마당에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 윤석열 후보에게 한 표라도 좀 더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난해 12월 27일인가요? 국민의힘당 선거대책본부에 이제 자원봉사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정식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지만 그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 또 제 주변에 이제 시민들을 대신해서 우선 윤석열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검사직을 그만두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마 참 고단한 한 해를 보내셨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고생은 고생이고, 이제 불과 선거가 이제 석 달이 아니라 이제 2달 조금 더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제 우선 첫째 윤석열 후보에게 그래서 제가 첫째로 윤석열 후보에게 새 벽두에 우리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공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치를 이번 대통령 선거는 누구 개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느냐 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느냐, 이런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가지고 모든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북한의 그런 공산화 위협에 맞서서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70여 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룩한 오늘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말하자면은 종북 좌파가 이끄는 현재의 정권이 다시 이어져서 또 지옥 같은 그런 세계를 다시 연장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보고, 이거는 하나의 경쟁이 아니라 적과 싸우는, 전쟁하는 마음으로 이번 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윤 후보에게 이제 공가하는 거는, 첫째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 그리고 그동안에 광화문에서 수년간의 어떤 그런 집회를 통해서 이제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그런 국민혁명당이라고 하나요? 국민혁명당과 같이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다면은 조원진 우리 공화당도 같이 해서 말하자면은 연합정부를 만든다는 그런 좀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개별적이든 네 사람이 같이 만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우선 안철수 후보와 이제 만나서 이렇게 좀 타결하고, 그 다음에 전광훈 목사하고 타협해서 정말 차기 정부가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어떤 그런 시장 경제, 자본주의적 경제를 바라는 그런 국민,
전체의 그 지지를 받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그런 공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듣기에는 안철수 국민의 그 당 대표나 그 정광훈 목사는 많은 국민들이 다 인정하다시피 어떤 사사로운 자기 자신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그런 운동한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힘보다도 더 국가에 대한 뚜렷한 국가관 그리고 어떤 민주 시민들을 그 대신해서 어떤 그런 여기까지 정치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그런 조원진 그 우리 공화당 대표까지 포함해 가지고 어떤 연합 전선을 만드는데 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그동안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현재 제일 많은 이제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리고 각종 여론 조사 지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뚜렷하게 이제 그 많은 그 지지를 받고 있느니 많지 이것을 뭐 각 예를 들어서 윤석열과 안철수 또는 윤석열과 어떤 국민혁명당인가요? 그 후보하고 어떤 경선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시간도 그 필요가 없고 일단은 그 정권을 우리가 획득했을 때 같이 정부를 순리적으로 이렇게 합의해서 이제 그 운영한다는 전제하에서 좀 그 협력을 받아가지고 연합 전선을 펴야 된다. 불과 이제 지금 이제 오늘이 1월 3일이라면은 불과 이제 2달 뒤에는 이제 선거를 맞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어서 빨갱이나 뭐 공산주의자나 도둑놈이라 하더라도 맹목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어떤 그런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지금 세력들이 무시 못하게 있는 게 아닙니까? 거기다가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 정권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적당히 아니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번 선거를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 말을 좀 이렇게 명심해 주시고 윤석열 후보께서 어떤 하루도 빨리 좀 그 제가 얘기한 이제 안철수, 전광훈 그리고 이제 또 조원진 이 세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좀 연합전선을 구성하는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공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카톡을 통해서 거의 날이면 날마다 이제 이준석이가 어째서 선거본부에서 사퇴했으면 조용히 집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자숙하고 그래야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제 방송에서 자기 저기를 하고 그러냐 해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이준석이를 내쫓아야 된다. 이준석이를 못 내쫓으면은 그거는 이준석이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 문제고 윤석열이가 우유부단한 사람 아니냐 이런 막 과격한 욕이 섞인 그런 그런 이제 내용을 이제 제가 받아보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이준석 후보는 사퇴를 시키지 못하면은 당 그 징계위원회 해가지고 적어도 금년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대표 자격을 정지시키고 저 현재 원내대표에 있는 그 김기현 의원 같은 분을 갖다가 대표 직무대리를 시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마침 여기 이제 오는 중에 이제 어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그 김종인 그 총괄위원장인가 하는 사람이 그 후보하고 상의도 안 하고 아마 선거본부를 뭐 개편하겠다. 개편이 아니라 뭐 다 뒤집어서 뭐 다시 만들겠다는 쪽으로 아마 또 방송
에다가 이제 그 의견을 발표한 것 같은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이게 지금 김종인이 뭐 개인을 위한 선거입니까? 아니 선거를 칠 사람은 윤석열 후보고 윤석열 후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선거본부에 있는 건데 아니 서로 조율도 안 하고 무슨 갑자기 무슨 뭐 선거본부 개편한다? 이게 뭐 장난입니까? 그리고 설사 선거본부에서 어떤 적합하지 못한 책임자가 뭐 본부장이가 됐든 누가 일을 못하면 불러다가 서로 이렇게 타일러도 안 되고 그랬을 때 무슨 그 사람을 뭐 내보낸다든가 그 본부가 정말 하는 일이 정말 필요 없는 일을 한다면은 그때 가서 어떤 개편 문제가 나와야지 무슨 놈의 선거본부를 찾은 지가 얼마가 됐다고 또 선거본부를 다시 바꾼다는 겁니까? 바꾸는 것도 그러고 어떤 후보가 직접 나서서 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뭐 후보가 하고 뭐 교감도 안 된 상태에서 뭐 선거본부를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럼 선거본부를 맨날 그 개편하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가. 그러니까 좀 그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고 지금 국민의힘 밖에서 걱정하는 그 이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국민의힘 소위 선거본부나 지도부들이 어떤 사심 있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자꾸 있던 그 선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여된 임무를 갖다가 열심히 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저 여론 지지도가 내려간 것이 마치 윤석열 후보가 잘못해가지고 지지도가 내려간 것처럼 한데 이건 반대입니다. 이준석이가 난리 쳤고 김종인이 같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그 관계도 없는 사람이 선거본부를 차지해가 앉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자기 개인 사조직 관련하면 이래라 저래라 그 모대가 이제는 뭐 선거본부까지도 다 개편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 못 차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그런 지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닌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면은 알게 됩니다. 제가 이거 좀 약간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좀 비밀에 관한 사항을 갖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잘 아는 그 고등학교 후배가 한 사람이 이제 이제 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그 이렇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민심 돌아가는 동향 뭐 등등등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엊그제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제주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왔는데 이거는 현대자동차에서 어디 자기들이 자체했는지 누구한테 의뢰했는지 모르지만 가성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900여 명을 갖다가 놓고 그 정당 지지도 조사를 했더니 국민의힘이 40 몇 프로고 그 민주당이 12% 정도의 이제 차이가 났고 또 그리고 이제 어떤 대통령 후보 지지도도 900여 명을 놓고 그 응답자가 한 거 숫자적으로 전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는 53%인가 그렇고 그 이재명이는 30 몇 프로인가 16%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공영방송은 막론하고 이 좌파 계통의 그런 그 언론의 발표에 말이죠. 뭐 윤석열이가 그런 이재명한테 벌써 이제 추월 당했다, 젖혔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그러면은 뭐 이재명이는 골든 크로스를 넘어갔고 윤석열이는 이제 데드 크로스 이제 자꾸 지지도가 하락되니까 이 앞으로 이제 그런 대통령 될 가망성이 없다는 식으로 말해요. 말하자면 그냥 누가 나팔 보면은 같이 그냥 똑같이 같은 나팔을 불어대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방송하면서 이제 얘기했지만은 국민들을 갖다가 개돼지로 이렇게 알고 말해. 국민들 가지고 뭐 장난하는 겁니까? 그 국민들은 그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듣는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왜 사실 갖다가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고 말해요. 자기들 의도대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국민들을 그 자꾸 그 엉뚱한 방향으로 여론을 이렇게 오도하고 그러는 겁니까? 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김건희 본인의 뭐 그 이 사과한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그거 옳은 얘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아직은 정식 그 우리가 선관위에 등록한 그 대통령 후보의 그 부인도 아니고 또 그리고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혀 국민을 직접 상대로 해가지고 뭐 사과하고 뭐 이런 해야 될 그런 계제도 아닌데 뭐를 갖다 자기 경력 위반한 가지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하라. 사과하게 되면은 그런 경력적이다 갖다 한 그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다 냈으면 학교에다가 사과를 하고 또 만일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무슨 어떤 구체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 사과하면 될 일이지 관계도 없는 왜 국민들한테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자꾸 이리 어거지 그런 그 이치에 맞지도 않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그 시절에 말이에요. 그 세월호 문제 가지고 내내 정권 3년 동안 그냥 그거 가지고 우려먹고 그냥 무슨 뭐 심지어는 청와대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는 대통령을 갖다가 뭐 누구하고 무슨 뭐 연애를 한다는 둥 뭐 어쨌든 둥 말이야. 해괴망측한 그런 소문을 퍼쳐가지고 결국은 탄핵까지 가게 만들고 대통령 갖다가 5년 가까이 말이야. 그 여자 대통령 갖다가 나이 많은 사람을 그냥 그게 인간 이하의 그 정말 그런 대우를 받게 그렇게 했게 엊그제 일인데 또 그 버장모자 못 고치고 말이에요. 좌파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래 나라 이 국민들 갖다가 어디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합니까? 도대체가. 제가 이제 끝나기 전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문제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 때문에 이제 간단히 좀 줄여서 말하면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가 대외적인 문제를 놓고 보면은 제일 망친 게 뭔가 하면은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에요. 본인도 어떤 그런 외교에 대해서 식견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 되자마자 강경화 같은 사람 말이에요. 외무부서 무슨 사무관 한번 안 하는 사람을 갖다가 외무장관 시켜가지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은 전혀 외교가 뭔지 경험도 안 한 사람을 갖다가 장관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외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5년 동안 말해가지고 지금 한미 관계는 이제 망할 대로 망해가지고 도대체 미국 정부의 그 대통령 순회들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대통령이나 한국의 그런 외교계통 사람들 갖다 사람으로 그걸 뭐 인정이나 합니까? 지금 뭐 도대체 한쪽에서는 전혀 받아주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받아주지도 않는데 지금도 그냥 그 일시적으로 되지도 않는 종전선언을 해야 되겠다고 말이야. 가가지고 무슨 뭐 서로 그 합의점에 가까워져가지고 뭐 초안을 갖다가 준비 그따위 거짓말이나 그냥 국민들한테 했었고 말이에요. 그리고 도대체가 하여튼 지금 저 엊그제 얘기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하고 지금 시진핑하고 말이야. 어떤 소위 세계 이제 그 패권 경쟁이 들어가가지고 언제 만일에 이게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 미국과 그 중국 간의 어떤 그런 이런 태평양 이 동남아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거에 대비해서 미국은 이미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네 나라 간에 이제 코들에는 이제 일단은 그 서로 상호 방위 그 군사 협력 체제를 구축했는데 제일 미국하고 가깝게 군사적으로 협력해야 될 말이야. 미국하고 대한민국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만일에 그런 군사 충돌이 나더라도 한국은 외톨이마냐 이게 뭐 미국 쪽에 가야 될지 중국 쪽에 가야 될지도 말이에요. 지금 결정도 못한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에 지금 빠지게 만든 게 이게 도대체 이게 나라가 정상적으로 어떤 그런 외교적으로 이게 그 되는 일입니까? 지금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과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고려 2조 때 계속 어떤 중국을 갖다가 무슨 종주국 마냥 이렇게 눈치 보고 살았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우리가 뭘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주체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면 됐지. 중국의 눈치 보고 또 북한의 눈치 보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지금 윤석열이가 그 대통령이 될 이유도 빨리 한미 관계를 복원하고 어떤 그 서방 국가들하고 정상적인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해나가려면은 대통령이 똑똑한 사람이 돼야지 지금 문재인보다 이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말해요. 어떤 그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관 하나 제대로 모르고 앉아가지고 엉뚱한 그 말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말해서 망신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가 대 국가에서 어떤 국가 원수로서 가서 그런 자꾸 이 나라 체면 국격을 떨어뜨린 일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우리나라 국격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대내적으로 어쨌습니까? 5년 동안 지금 보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에요. K 방역이라 해가지고 매일 무슨 저 코로나 방역에서 무슨 세계 무슨 아주 그냥 우수 국가처럼 이렇게 얘기해갖고 여기까지 그러면서 얼마나 그 가지고 우려 먹었냐고요. 뭐 집회 못하게 한다. 식당에 가도 뭐 거리 뜨게. 그랬으면은 적어도 어떤 그 코로나나 지금 뭐죠 그 오미크론? 오미크론 쪽에서 말이에요. 왜 이렇게 허둥지둥하고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몇 시간 전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이게 도대체 세계에서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밥 먹으라는데 말이야. 그냥 식당 종업원들이 그냥 무슨 뭐 사람 쥐 안 맞았냐 뭐 앉는 것도 그냥 뭐 4명이 갔는데 같이 못 앉게 해서 3명 따로 앉고 1명 따로 앉고 말이야. 이게 도대체가 여기까지 그 뭐 그 코로나 방역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도대체 언제까지 지금 이럴 거냐고요. 도대체가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좀 국민 세금 걷어가지고 앉아가 쓸데없는 돈 쓰고 자빠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급한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그 월등한 표로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는 이유는 시간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 교체다 또는 뭐 등등 준비도 안 된 사람 끌어내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지금 야권 후보를 내세울 수도 없고 정말 이제 의견들 전부 이제 서로 그 합의해가지고 이제는 그 내년 대통령 그 야당 후보는 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고 우파 국민 전체 연합 후보로 일단은 그 윤석열 후보를 그 추대해가지고 우리 안철수 대표나 그 정광훈 목사가 특히 정말 열심히 좀 도와줘가지고 적어도 40% 50%가 아니라 제가 바라는 거는 70% 이상의 그런 월등한 표를 이제 대통령이 당선을 시켜야지 이제 다음 지방선거나 또는 차기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말이야 그 썩어 빠진 정신 상태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 전부 이 물갈이하고 그래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다운 나라 또 그리고 정말 시장 경제가 제대로 이렇게 번창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자원봉사하는 것도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제 대전 충청남도를 정말 이제 그런 밀집 전투대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편에도 더 많이 윤석열 후보가 얻도록 그런 일에 전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원 동진 물론이고 정말 나라 조국의 그 장래를 걱정하는 그런 국민들이 정말 애국심 발휘해 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정말 월등하게 그 윤석열 후보가 표를 얻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식들이나 후손들 위해서 정말 살아있는 그런 그 국민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것을 다해주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